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강영찬입니다. 우리 27학년도 수능 수학 커리큘럼 및 등급별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 전에 이미 학습법 영상 찍어둔 게 있으니까요. 혹시 안 본 친구들은요. 꼭 한번 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정리하시고 구체적인 커리큘럼 안내를 받으면 좀 더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제 이름은 강영찬이고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 수학과 수석 졸업 후에 박사 수료를 하고 현재는 메가스터디 러셀 대치 분당 목동 강남에서 오프라인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온라인 통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법 영상의 내용들 그리고 지금 수능 수학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총 30문제인데 그 30문제가요. 24, 3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문제 딱 다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딱 이제 3등급에서 2등급 넘어가는 그 정도 점수 딱 나오고요. 3문제 거기서 더 맞추면은 1컷까지 딱 이제 가는 거고 그 다음 3문제 더 맞추시면요. 당연히 이제 만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스스로의 잠재력을 억제하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목표를 높게 잡고요. 너무 막 쉬운 강의 듣지 말고 우리한테 딱 필요한 강의들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 그렇지만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들과 역량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지금 3등급, 4등급인 친구가 정말 어려운 거 딱 듣는다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딱 점프가 돼요? 그렇지는 않다고요. 이 문제들 별로 필요한 내용들이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한번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목표를 96점은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뭐 이제 정말 수학을 아예 안 했었어. 그런 게 아니라면은 100점은 이제 뭐 하늘의 도움과 여러 가지가 따라야겠지만 96점까지는 현 수능 체계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점수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잠재력을 발산시키면서 목표를 딱 높게 잡고 시작하시면요. 조금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전체 커리큘럼을 먼저 한 번에 보여드리자면요. concise, 즉 간결하고요. 그렇지만 precise, 정확합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반복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커리큘럼의 특징이고요. 첫 번째 이제 가장 기본 강의로서 턴온 강의와 워크북이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전 강의와 기출 강의인 애드온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튜닝 시리즈 NJ입니다. 두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온센 모의고사랑 컨버전스라는 이제 파이널 강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턴온 강의와 워크북입니다. 이 강의의 가장 큰 목표는요. 24 더하기 3 더하기 3이죠. 그 24개를 먼저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등급 확보에서부터 2등급 딱 그 컷 직전까지를 목표로 하겠고요. 대신에 생각해봐. 그 내용들만 딱 우리가 알면 된단 말이야. 그 이상의 내용은 그 다음 단계에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의미 없이 두꺼웠고 막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요. 딱 필요한 그것들만 정리한 효율적 학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한 필수 유형들을 딱 공략을 해서 내가 딱 요만큼만 해도 내가 원하는 딱 3등급까지 먼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개념 내용들과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요. 되게 세세하게 단계들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이 이전 단원 내용들까지 이렇게 포괄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교재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 같이 공부해 준다면요. 목표한 내용들을 이룰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비전 강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강의가 작년 강의와 비교했을 때 조금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 1번. 작년에 비해서 이 난이도가 조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표는 하방은 단단하게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 상방은 열려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하자면요. 최소한 2등급은 받을 수 있고요. 96점 이상의 점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모두 이 비전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렵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가원 문제를, 즉 우리가 수능 가서 풀어야 되는 모든 그런 이제 관점들을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 이름이 사실은 비전이랍니다. 여러분들 비전 단어 뜻 아시죠? 비전. 그 관점들을 정리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줄 건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거예요. 막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문장들 혹은 어떤 식을 보시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실전에서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강의가 바로 비전 강의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작년 수업 들은 친구들은요, 작년 수업에서 이제 컨버전스라는 강의가 있었는데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의의 난이도와 그 강의의 이제 분위기, 그런 이제 톤에 맞추어서 우리 지금 딱 평가 문제들을 정리하는 그런 강의로 바꾸어 주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막 수강평 같은 거 찾아볼 친구들은요, 작년 비전 강의 수강평도 찾아보지만 이 컨버전스 강의 수강평을 찾아보면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기출 강의가 있습니다. 기출 애드온 강의인데요. 이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수능이라는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출제가 되면서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고요. 교육과정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혹 친구들을 보면은 막 이제 15년 전, 20년 전, 뭐 30년 전 막 이런 수능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도움이 될까요? 별로 되지 않습니다. 막 물론 짜내면 도움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예전 기출들은요 다 제외를 시켜줬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평가 기출만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집을 푸는 목표가 뭐예요? 평가원에서 필요한 관점들은 이미 앞에서 말했던 비전 강의와 같은 그런 실전 개념 강의라고 부르는 강의들에서 다 정리를 한 거고요. 그거를 조금 더 다양한 기출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게 목표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원 기출만 푸는 게 아니라요.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이지만 경찰대까지 이런 관점들이 확장된 문제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그 경향들이 더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교육청 문제나 뭐 평가원 문제나 서로 영향을 막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점점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출제에 더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는 게 바로 평가원 기출 이외의 기출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별로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 그 다음에 2.5, 그리고 이제 3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풀이를,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강의들을요, 비전에서 가르쳤던 그 관점을 그대로 제가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간결하지만 아주 예리하고 빠른 풀이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 풀어두는 거 보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막 이상한 스킬을 쓰지 않아. 왜? 필요 없거든. 제가 말해주잖아. 필요 없다고. 근데 그 풀이가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답답하게 막 이렇게 한다거나 돌아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출제하시는 분들이 너가 정확히 딱 이해를 하고 필요한 식을 쓰면은 빠르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설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 기출 애드온 강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튜닝 시리즈라고 부르는 이제 엔제 강의들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프리 튜닝이 있겠습니다. 영어 단어 그대로 프리,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 하기 전에 미리 좀 준비한 단계인데요. 번호로 치면요 13번까지의 필수 유형들입니다. 그리고 10문제씩 10세트인데요. 이미 이제 올해죠.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듣는 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26학년도 대비용으로 만들어둔 프리 튜닝이 이미 출시가 되었었고 그게 이제 강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올해 또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작년 강의와 올해 강의 이렇게 합치면은요 2개의 세트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 당연히 올해 강의는 찍지 않았고요. 언제 찍을지는 이따 안내를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강의의 목표는 뭐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 이제 13번까지의 필수 유형들에 대해서 이게 필수 유형이지만 그렇다고 막 숫자까지 똑같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 변형이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실전 연습이 좀 부족해가지고 혹은 계산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점수를 잘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2등급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연습,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수학을 잘해도 다져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어려운 것만 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반복 유형은 맞아. 분명히 13번까지는 맨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수학을 잘하고 나면은 똑같은 거 맨날 나오는데 이러는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뭐 기출을 또 본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들을 이제 연습하기 위한
이런 실전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프리튜닝이라는 강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파인 튜닝이라는 실전 엔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한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비전이라는 강의를 엔제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비전에서 중요한 주제별로 이렇게 딱딱딱 짚어주면서 나갈 거거든요. 네, 그 동일한 방식으로, 그치만 이번에는 기출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엔제 느낌으로, 정확히는 엔제죠. 엔제로 이제 바꾼 것이 파인 튜닝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체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똑같지만 문제들이 새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 새롭게 느낄 테고요. 그렇지만 자동으로 반복시켜주면서 체화를 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이 강의의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들의 상방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에서 우리가 96점, 100점, 아니 92점 이런 점수를 받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 거냐라는 게 이 교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고난도 문항이 포함되어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수능이라는 게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혹은 나온다고 해도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그런 걸 위해서 막 특이한 것들을 100문제 푼다? 이거는 진짜 효율성에서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점차적으로 쌓아 나가는 거지. 큰 그림을 보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외한 상방을 뚫는 게 파인 튜닝의 목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가원의 관점을 내가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비전으로 딱 한번 공부하고 기출 공부했다고 해서 이게 막 내 몸에 체화가 되고 내가 이렇게 막 본능적으로 딱 보면 떠오를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본능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파인 튜닝 강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컨버전스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5년 숨꿀 파이널 강의였습니다. 당시 이제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좋아해줘서 저도 이렇게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든 강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컨버전스 강의에 그 수강평 가보시면은 이런 강의를 제가 하려는 거구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26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출제될 기출들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엔제들을 테마별로 약점 공략 형식으로 정리를 제가 해주는 그런 파이널 강의입니다. 그래서 비전 강의로 처음에 정리를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으로 연습을 하고요. 다시 이제 컨버전스를 통해서 총 정리를 즉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우리가 복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제가 제 앞에서 썼던 영어 단어로 쓰면은 이터레이션. 이런 표현 있죠, 여러분들. 이게 영어 공부만 하고요.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가 그것을 체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 풀이는 그 방식 혹은 수식 처리 방식들, 그 다음에 어떤 태도들,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체화되게 만드는 그 최종 단계가 바로 컨버전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센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의고사의 특징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우리 수능 문제 보시면 계산이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이 시험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잖아. 근데 변별은 또 해야 돼. 근데 막 이상한 건 못 내겠어. 그러다 보니까 계산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요, 계산을 조화시킨 모의고사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또 제가 그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작년에 막 출제를 했더니 막 일부 친구들이 너무 복잡하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은 사실 트렌드가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많이 나왔던 것 혹은 어떤 방식들 이렇게 명확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매년 막 이렇게 기분대로 이렇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막 바뀌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앞으로 있을 수능 통합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적용된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해서 모의고사에 이식했다 보시면 되고요. 3일차씩 3시즌을 제가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만의 어떤 편향이라든가 저만의 이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방식의 왜곡 이런 게 없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실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등급별로 대체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우선 3등급까지를 받는 게 가장 큰 목표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요, 이 앞에 써 있는 것들만 우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앞에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로그온 강의가 있어요. 이 강의는 이제 고1 수학을 갖고 이제 정리하는 강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 강의와 워크북을 우리가 같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출을 아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기출 스텝이 4개였어요. 스텝 1까지만 공부해서 이 3가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가장 먼저 확실하게 메타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아직 안정적인 3등급이나 아니면 2, 3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닌데 막 이상하게 어려운 걸 하는 경우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막 슬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차분히 앉아서 내가 틀린 문제들이라든가 내가 틀린 어떤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것들과는 많이 차이가 나요. 완전 다른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타인지를 먼저 해주시고 그런 친구들은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반복과 연습이 중요해요.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점점 반복한다거나 연습하는 게 싫어집니다. 나도 막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바로 이제 챗GPT나 아니면 요새는 제미나이 많이 쓰는데 제미나이를 이렇게 써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3초 고민하고 물어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훨씬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이제 뭔가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반복하고 연습하는 게 어색하지. 왜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왜 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는 물어볼 수가 없잖아, 걔네들한테. 걔네들이 안 도와줘.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런 기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AI가 돼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AI 친구들이, 친구랑 좀 웃기네요. 어쨌든 AI 친구들이 그렇게 똑똑해지고 우리한테 대답을 잘해주기까지 진짜 뭐 수만 번도 아니야. 훨씬 많은 반복을 한 거거든요. 걔네들은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미친 듯한 반복과 연습을 한 친구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반복과 연습을 안 하면 점수가 오를까요?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가지를 해주고 위에 써있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먼저 3등급까지 그 24문제를 안정적으로 맞추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2등급 그러니까 84점, 80점 이 정도 이제 확통 미적 점수입니다. 이 정도를 내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1컷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점수가 되겠죠. 이 친구들은 이 비전 강의를 압도적으로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비전 강의는 이제 1컷에서 그 이상까지도 가는 그런 이제 강의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2,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 친구들이 어차피 필요한 내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려운 기출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혹은 문제를 해석하는 그 방식들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교과서대로 풀면 되겠지 아니면 그냥 차분히 하면 되겠지 기본 개념으로 풀면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시험장에서 시험 잘 보는 친구들이 아무도 그렇게 풀고 있지 않단 말이야,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게 비전 강의이기 때문에 그 강의의 내용들을 확실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체화를 하시고 그걸 어떻게 기출 강의, 내동 강의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계가 1, 2, 2.5, 3까지 있는데 3까지 우선 할 필요 없고요. 우선은 2.5까지예요. 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연습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프리튜닝 이 강의를 통해서 빠르게 정확하게 우리가 13번까지 푸는 연습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2등급까지 혹은 높은 2등급 혹은 1컷까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그 관점과 이게 중요해요. 고난도 기출을 체화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고난도 기출, 그러니까 스텝 2.5 정도의 기출 혹은 비전에 있는 기출들에 대해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은 너무 어려워서 듣기 싫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제가 충분히 모든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이미 해준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조금만 힘을 내서 한 6모까지 혹은 9모까지만 힘을 내서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체화해 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복습하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또 이제 뭐 퀘스트나 이런 걸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새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기억이 날까 막 이런 걸. 그래서 막 이런 자료들을 막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 그렇지만 엔드 연습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1, 2등급 혹은 그 이상 딱 이걸 노린다고 하면요 기출만 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막 간혹하다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다 보면은 뭐 기출만으로 1등급 됐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막 그 친구들은 그 기출 내용들 혹은 막 이제 정말 두꺼운 막 자기스토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3번, 4번, 5번씩 진짜 여러 번 계속 풀어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그게 쉽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나한테 지금 하라고 해도 약간 힘들 것 같아. 그럴 거면은 그냥 너무 어렵지 않은 엔제로 연습하자라는 게 여러분들의 전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1등급 그리고 그 1등급 이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비전 강의는 정말로 내가 그냥 누가 와서 물어봤을 때 백지에다가 그냥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한 2등급에서 1등급 왔다 갔다 할 때 정도까지는 이 강의 내용을 내가 뭐 책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정도가 돼야 된다면 그 이상을 노린다고 치면 여러분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요 백지에다가 내가 그 배운 내용들과 그 스토리 라인들과 그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를 위해서 연습한다 보시면 되고요. 대신 친구들은 기출을 이제 2.5까지가 아니라 3까지 그러니까 좀 더 가장 어려운 내용들까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NG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프리튜닝만 공부하면 안 되겠죠. 파인튜닝까지 우리가 모두 다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 기출들을요 재구성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이 기출을 보고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출들에서 있는 요소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서 문제들이 만들어지는데 요새 그 문제들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보는 그 재구성력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게 또 이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수학이라는 게 논리로만 구성된 게 아니거든요. 논리가 쌓여서 직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관이라는 게 찍는다는 게 아니라 나의 수많은 연습 경험들 혹은 문제들을 통해서 쌓여있는 그 빠른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바로 직관의 영역까지 가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이제 목표를 잡았어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3등급인데 1등급 이상에 가고 싶어.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먼저 이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 설명한 이런 내용대로 차례 꼭 단계별로 깨 나가듯이 해주셔서 마지막 목표까지 이루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친구들은 당연히 마지막 이제 파이널 강의 같은 것들은 다 같이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들은 또 같이 푸는 거다. 그 전까지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한 번만 딱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개강 시점입니다. 터놓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강의에서 변화가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거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강의들이 완강이 되어 있고요. 교재들도 바로 판매 중입니다. 비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많이 변화를 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 지금 개정 교재를 막 작업을 하고 촬영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12월 중순 정도에 개강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원수죠. 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월 말까지 해서 그래도 꽤 많이 찍어두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확통이나 미적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12월 말부터 해서 쭉 이제 찍어놔서 어쨌든 요것들이 다 마무리될 때 이제 2월 말 전까지는 충분히 마무리되도록 할 거고요.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미리 찍어둘 거기 때문에 스튜디오 강의와 그 다음에 이제 1월 이후 된다면은 현장 강의도 촬영을 해서 둘 다 올리지 않을까 합니다. 뭐 친구들마다 누구는 스튜디오가 좋다, 누구는 현장이 좋다, 뭐 취향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면 둘 다 올리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수업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애드온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의 기출들은 이미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기출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정리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세보니까 각 이제 과목별로 수원이면 수원이면 수원, 수투면 수투, 뭐 미적, 확통 별로 한 30문항 정도씩을 추가하게 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추가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12월 한 중순쯤에 전체 촬영이 돼서 개강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강은 그 전에 이미 할 거예요. 왜? 추가된 거 빼고는 다 촬영이 되기 때문에 하고요. 요 프리튜닝과 파인튜닝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3월 초에서 이제 중순에 개강을 해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튜닝은 아까 말한 대로 작년 버전이 있고요. 올해 버전이 있죠. 올해 버전이 있어가지고 문제는 겹치지 않습니다. 완전 다르고요. 작년 버전은 작년 버전대로, 그 다음 올해 버전 올해 버전대로 이렇게 두 개가 진행이 돼서 총 여러분들이 200문제를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13번까지 그러니까 마스터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파인튜닝은 3월 초 중반 사이에 새롭게 개강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스 강의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에 내년에죠. 내년에 이제 기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쫙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월, 8월, 9월쯤 돼서 이제 구모 끝나고 나서 구모 전후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출들, 그 다음에 뭐 NG들, 실무의 문제들을 주제별로 정리를 이렇게 해드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8월, 9월, 10월에 하나씩 이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택 과목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참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한테 선택지가 확통이랑 미적이 있죠. 이게 그래도 생각해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올해 이제 수능 딱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수능이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엄청나게 바뀌죠. 여러분들 애초에 미적이라는 게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이 미적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1번 내가 재수를 조금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확통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쵸? 예전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걸 공부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재수하는 거 막 도움이 크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뭐 예를 들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메이저 의대라던가 아니면 뭐 서울대를 꼭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전형들 보시면 알겠지만 확통으로도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최근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확통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지금 우리 친구들이 현역이에요. 즉 고3이면은 웬만하면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확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고요. 여러분들이 재수생입니다. 재수생인데 미적을 했었어. 근데 그 미적을 했었을 때 나의 등급대가 한 3등급 이하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확통을 그냥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과탐과 사탐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겠지만 이 무게추가 상당히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탐에서 사탐으로 이동하는 그 속도와 비율이 엄청나게 빠르죠? 이게 여러분들 다 유튜브 때문이에요. 유튜브에서 뭐 강사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거기 계시는 이제 유튜버들도 그렇고 아니 지금 과탐하면 바보 아니야? 막 이제 험한 말로 막 진짜 병신 같다. 뭐 이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 들었는데 사탐을 안 하고 과탐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그럼 막 이제 막 등급컷 보다 보면은 막 슬퍼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올해 뭐 또 되면서 다양한 유튜버들이나 뭐 아니면 선생님들 저도 그렇고요. 이 미적과 확통 사이에서 아무래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들 확통으로 이제 이동하는 게 어떻겠니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미적에서 그래도 수학을 많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서도 꽤 확통으로 넘어갈 거야. 그럼 어떤 좋은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미적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경우 중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표점이 미적이 더 높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우선 그게 첫 번째 만점 표점이 미적이 더 높은 거고요. 뭐 같은 등급이다. 뭐 1등 컷에 딱 걸렸어 둘 다. 그러면 표점 차이는 거의 무의미한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뭐 학교별로 가산점 이런 건 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따지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미적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점점 확통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확통의 표점이 올라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표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한 그 과목 친구들의 평균 값에다가 플러스 뭐죠? 내가 그 과목 내에서 얼마나 잘하냐. 즉 상대적인 등수를 고려해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적 친구들이 점점 넘어올수록 평균 점수가 올라가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표점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만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올해 수능이 딱 이제 끝났고 그거에 대한 표점이 나오면은 뭐 얘기가 좀 이제 달라질 수 있고 계산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면은 이런 방향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미적을 너무 잘해, 미적을 사랑해,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미적을 꼭 해야 되거나 하면은 너무 가점이 높아.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래도 확통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부량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미적이랑 확통은 정말 너무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어서 내가 확통에다가 공통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공부 비중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26학년도 수능은요. 공통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중에서요. 공통이 훨씬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21번, 22번이 정답률이 거의 제일 낮았었죠. 확통도 미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만의 특별한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바뀔 수능을 위한 대비책인 것 같기도 해요. 왜? 어차피 나중에는 다들 똑같은 시험지로 볼 거란 말이에요. 수원, 수트, 뭐 이름은 바뀌지만 수원, 수트, 확통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때도 똑같이 수원, 수트로 킬러를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미적이 없으니까. 그걸 미리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이제 수능 딱 바뀌었는데 그해 수능으로 막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져 봐. 그럼 이제 큰일 나겠죠. 여러분들 책임자분들께서. 미리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아무래도 공통이 좀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또 이제 6구는 막 이제 다른 일이 발생하는데 약간 그 노이즈 같은 거예요. 결국 수능은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통 과목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통이랑 미적이 있는데 확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기출만 완벽하게 6모 또는 9모까지를 한다라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기출에 있는 내용과 구조가 진짜 똑같이 나와요. 새로운 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만 확실하게 우리 기출에 도움 교재를 확실하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미적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28, 30을 제외한 내용과 물론 이 중에 좀 쉬운 문제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내용들 제외한 것과 플러스 공통을 내가 다 맞추는 것까지 혹은 한 문제 덜 맞추는 것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1차 목표로 삼으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하면은 딱 1컷 딱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완벽히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28, 30, 그 다음에 이제 공통에 있는 제일 어려운 그 하나의 킬러 정도를 공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공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공통을 완벽하게 해두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이것도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언제까지 무엇을 딱딱딱 해야 될까?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계획을 딱 세워놔야지 공부가 더 잘 되고 내가 뭔가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제 수학이라는 게 참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수학을 한번 이제 뭐 내신만 하다가 수능 수학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뭔가 내신보다 훨씬 더 긴 호흡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100분 안에 딱 이걸 공부하겠어 라고 해서 100분 안에 딱 끝날까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것들,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그냥 이렇게 딱 정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모 그리고 이제 3모 그 다음에 이제 9모 이렇게 있는데요. 뭐 9모까지 목표를 잡는 건 너무 멀고 그러지 말고요. 6모까지 목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이 고3이라고 치면요. 막 내가 수학의 신 그런 게 아니야. 알죠? 여러분들 학교별로 이렇게 수학의 신 있는 거? 그 친구들 말고라고 치면요. 6모까지 제가 아까 제시했던 우리 2등급, 1등급 받기로 한 그 정도. 그러니까 내용을 써주자면요. 비전 강의와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애드온 강의 그리고 이제 프리튜닝 요 정도까지를 완벽하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모 이후에 파인 튜닝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막 점점 엔젤을 빨리 푸는 게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 고3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막 더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들을 제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완벽하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 대신에 이거를 정말 100%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100%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엔젤을 푼다? 이러면은 약간 이제 모래성 쌓는 거예요. 기반이 없는데 새로운 것만 막 주입하다 보면은 막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효율성도 너무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해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내가 뭐 1등급 96점 전혀 늦지 않아요. 충분하니까요.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3모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비전 강의 혹은 기출 강의는 너무 어려운 까지 말고 뭐 스텝 2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재수생 친구 중에서 재수생이 이제 뭐죠? 3등급 이하 친구들이다. 3까지라고 쓸게요. 이하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이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3까지다 라고 치시면요. 고3 친구들이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재수생 뭐 1등급, 2등급 혹은 그 이상 친구들이다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3모까지는 그래도 한번 이런 이제 비전 강의 같은 관점 강의라든가 기출 강의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예 안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막 수능 96 뭐 이런 친구들은 뭐 안 들어도 제가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꼭 한번 들으셔서 요 3모까지 요 비전 강의 같은 거 혹은 뭐냐 기출 강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2.5, 3까지 다 하셔야겠죠. 요것들을 한번 쭉 듣고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시험 보고 나면은 한 달 안 하잖아? 다 까먹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떠올리는 과정들을 좀 거치고 정리해 주시고요. 3모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제 엔제들을 프리튜닝도 괜찮고요. 파인튜닝도 괜찮고 쭉 풀어주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걸 계속 이제 복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큰 그림을 잡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너무 막 언제까지 뭐 해야 되고 언제까지 뭐 해야 되고 이게
탐구 과목이나 뭐 영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가능하거든요. 근데 수학은 그게 안 돼. 오히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수학은 어쨌든 간 초반 6목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할 시간, 고민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능까지의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막 이제 한 번에 이렇게 4단계를 뛰어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능까지 목표 이렇게 하는 거 좋아. 근데 그러지 말고 3목까지, 6목까지, 그다음 9목까지 수능까지 목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별로 우리가 지금 시작했잖아. 한 단계씩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럼 여러분들, 내가 몇 번의 업그레이드 기회가 있죠? 하나, 둘, 셋, 4번 있으니까요. 3등급에서 시작해도요. 하나, 둘, 셋, 넷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무시하지 말고 수능까지의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잘 세팅해서 목표를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정하라고 차라리. 그래서 언제까지 뭐 할지 이렇게 아니라 이때까지의 목표를 내가 하나 올리는 거, 하나 올리는 거, 하나 올리는 거. 그리고 그때 말했듯이 그때 필요한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에 맞춘 내용들을 정확하게 딱딱 공부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성취감도 느끼고 등급도 실제로 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제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습 방법들에 대한 Q&A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능 수학이라는 거를 참 이렇게 잘 봐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 수능 수학 자체를 이해하는 관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능 수학 문제들을 이해하는 그런 관점들도 우리가 학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나의 지금 현재 상황, 그 다음 나의 목표, 그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시고, 나한테 지금 딱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뭐 꼭 제 강의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 목표와 여러분들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일치한다면은 제 강의를 듣는다면 가장 효과가 좋겠죠. 뭐 근데 그게 다른 것 같았죠. 그러면은 그런 강의를 또 찾아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 처음에 좀 틀어지게 되면은요, 생각보다 이거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수능으로 치면은 1년이 더 필요한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잘 고민해 보시고 본인의 잠재력을 믿으시고 내가 그래도 96점까지 딱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봐야지 하면서 나간다면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목표에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점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잘 고민해 보시고 이제 또 강의에서 이렇게 만나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수능에서 꼭 원하는 점수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